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돌 쌓기와 놓기, 즉 석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쌓기, 우리 제일 먼저 나온 게 자연석 무너짐 쌓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조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공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공원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시면 한 2단, 3단, 4단 정도로 돌을 쌓아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연석 무너짐 쌓기 혹은 그냥 자연석 쌓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림부터 보실게요. 인면도 보시면 앞모습은 이렇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지면에 첫 번째 돌, 맨 밑에 있는 돌이 한 30% 정도 박혀 있고 두 번째 돌,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은 단면도 보시면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흙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아 보시면 상부로 갈수록 비교적 작은 돌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돌은 가장 크고 안정성 있는 돌을 사용하시고요. 맨 위에 있는 상석은 그거보다, 그러니까 돌이 점점점 조금씩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고 윗면은 평평해하거나 높이가 이제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돌을 쌓는 거는 옆에서 보시면 단계로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묻히죠. 묻힌 다음에 얘를 안으로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상석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이렇게 돌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거를 우리 괸돌이나 뒷채음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뒷채음석.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간이 확보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흙을 놓고 여기다 나무나 작은 초하류 같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돌틈식재, 자연석 무너짐 쌓기에서 사용하는 돌틈식재인데요. 이 돌틈식재에 사용하는 수목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작은 수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양목이나 철쭉, 관목류와 그다음에 야생화 종류를 많이 심죠.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재하는 것을 우리 자연석 무너짐 쌓기 혹은 자연석 쌓기 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경관석 놓기. 경관석은 다 뭐 우리 영어로 현장에서는 스테이지석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돌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세워놓는 겁니다. 세워놓는 거. 이걸 우리가 경관석 놓기라고 얘기하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관석 배치는 1357 뭐 이런 식으로 홀수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 한국 조경에서 배우실 때 그 비대칭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배치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자연형 식재 뭐 이런 거 할 때 이 경관석을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등변 삼각형이나 이렇게 놓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딤돌 놓기는 주택 정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석이라든지 우리 요즘에 맷돌 있죠. 맷돌 같은 거 위에다가 깔아서 놓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걸 우리 디딤돌 놓기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어긋나게 배치한다. 자, 그림을 제가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돌을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것은 보행에 약간 불편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요렇게 걷지 않잖아요. 다리 이렇게 걷잖아요. 그래서 배치를 할 땐 약간 어긋나게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진행 방향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갈 수 있도록 배치하시는 것이 우리 디딤돌 놓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돌 간의 간격은 우리가 보행폭을 생각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이 한 개의 돌은 25에서 30cm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간격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간격은 나와 있지 않네요. 갈라지는 부분.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큰 돌을 하나 놓고 얘가 이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50cm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표보다 3에서 5cm 정도 높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디딤돌과 디딤돌 사이의 간격은 15cm래요.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 이게 15cm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간격이 15cm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얘가 25cm죠. 25cm죠. 그럼 간격을 반으로 했을 때 15, 12.5, 12.5, 한 3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총 간격은 한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과 돌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은 15cm, 그 다음에 하나의 크기는 25에서 30cm,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는 50cm, 그 다음에 지면보다 돌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올라온 요게 3에서 5cm 정도 올라오게 한다. 이게 디딤돌 놓는 방법, 그 규격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름돌 메쌓기와 찰쌓기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메쌓기, 그 다음에 찰쌓기가 있습니다. 마름돌로 하는 거예요. 마름돌이라는 게 뭐였죠? 우리 석재 배울 때 배우셨을 겁니다. 모양을 마름질한 거예요. 가공한 돌을 우리는 마름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견치석 혹시 기억나나요? 견칫돌. 네, 그거를 사용한 쌓기 방법인데요. 자, 얘는 매쌓기는 몰타르를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찰쌓기는 몰타르를 사용한 것을 우리 찰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몰타르를 사용 안 했으면 높게 쌓기가 좀 힘들죠, 돌을. 그래서 얘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높이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높이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얘는 한 1.5에서 3m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m 이상 쌓을 수가 없어요.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찰쌓기의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쌓을 수 있는 게 찰쌓기 방법입니다. 왜? 몰타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세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세요. 109페이지 그림 보시면 몰타르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 방법, 메쌓기입니다. 배수가 잘 되어서 붕괴 우려는 없지만, 자, 몰타르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사이사이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붕괴 우려는 배수가 잘 돼, 배수 때문에, 물 때문에 붕괴될 우려는 없지만 경고성이 없어요. 돌과 돌끼리만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경고성이 없어서 높이를 아주 높게 할 수 없다. 전면 기울기, 앞 기울기가 이렇게 쌓았을 때 이 기울기가 1대 0.3, 1대 0.3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름돌 찰쌓기는요. 몰타르를 사용한 겁니다. 콘크리트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얘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몰타르를 사용했기 때문에 숨구멍이 없어요. 배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을 설치해 주는데 2에서 3m마다 그 다음에 지름 3에서 6cm 정도의 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는 그 배수관을 2에서 3m마다 배수관을 설치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배수에 의한 붕괴 우려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견고하지만
배수불량 시 토합에 의해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옹벽 다니시다 보면 이런 구멍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있어요? 쓰레기, 담배꽁초 막 구겨 넣죠. 자, 여러분 최소한 조경을 배우신 여러분들은 그 배수관에 이제부터 쓰레기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배수 때문에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거. 여러분 때문에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찰쌓기에는 배수관을 넣는다. 매쌓기에서는 배수관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높이 쌓을 수 없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켜쌓기와 골쌓기는요. 이 쌓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 보실게요. 110페이지. 골이 지게 쌓는 방법. 켜는 켜켜 쌓는 겁니다. 벽돌 쌓는 것처럼 켜켜 쌓는 거고, 골쌓기는 이렇게 골 모양이 나오게 쌓는 방법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옹벽 쌓을 때 이 골쌓기를 많이 해요. 옹벽, 높이 쌓는 겁니다. 찰쌓기로 해서 높게 쌓을 때, 혹은 성벽 이런 거 보시면은 켜 쌓은 거보다 골 쌓은 게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골 쌓기를 한 경우에는 만약에 그 중에 하나 돌이 손상이 되더라도 서로 지지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옹벽 쌓기를 할 경우에는 절대 골 쌓기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 쌓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줄눈은 9에서 12mm, 약 한 1cm 정도 되게 하고요.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한다. 통줄눈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돌을 금방 제가 켜쌓기 한다 그랬을 겁니다. 단을 쌓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쌓아요. 자, 이걸 십자줄눈 혹은 통줄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지 않고 단을 쌓을 때 얘 밑에서 이렇게 쌓았으면 어긋나게 쌓는 거죠. 지금 켜쌓기 했는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통줄눈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십자줄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은 약간의 하중을 분산시키지 않기 때문에 훨씬 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안 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쌓을 수도 있어요. 미관을 수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돌을 쌓을 때는 통줄눈보다는 이런 줄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몰타르의 배합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1대1, 1대2, 1대3으로 사용하는데 주로 1대2에서 1대3을 하지만 중요한 곳 치장줄눈에는 1대1을 사용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몰타르의 배합 비율입니다. 시멘트 1, 모래 1. 이거는 중요한 곳이나 치장줄눈인 경우에 그렇게 사용하고요. 자, 하루 쌓는 높이는 1.2m 이상 쌓지 않는다. 왜냐하면 몰타르가 덜 굳었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 1.5m까지 쌓았지만 웬만하면 1.2m까지 쌓는 것이 좋다. 자, 경사도가 1대1보다 완만한 경우 돌 붙임이라 하고 1대1보다 급한 경우는 돌 쌓기라고 얘기한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대1, 이게 1대1이에요. 1대2보다 완만하다는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1대4. 완만한 경우는 돌 붙임이라고 얘기하고요. 1대 0.5. 1대1보다 급한 경우는 돌 쌓기라고 얘기한다. 아까 제가 찰쌓기, 매쌓기 얘기를 할 때 매쌓기는 1대 0.3으로 쌓는다, 최대 할 수 있다 얘기했죠. 이게 바로 돌 쌓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만한 곳에 하는 거는 이거는 쌓았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돌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석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경공사에서 석공사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석공사에 대해 다루는 거를 아주 조금 많이 다루지는 않았으나, 조경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요. 큰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 돌 쌓기, 그 다음에 놓는 그 방법이라든지, 뭐 통줄루는 하지 않는다라든지 하는 기본 지식만 이제 전달을 했는데, 시험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배우신 석공사, 돌 쌓기와 놓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